네, 퇴근길 라이브에 꽤 오랜만에 왔는데 이렇게 따뜻하게 반겨주시고 또 분위기가 아침보다 더 좋은 것 같기도 하네요. 박근영 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장이 잘 못 버텼네요. 예, 그죠? 뭐 네. 2,500 정도 가니까 계속 네. 경계를 하더라고요. 계속 매물 봤죠. 예. 자, 시장 동향 좀 먼저 보겠습니다. 미국 2분기 GDP가 그 속보치보다는 좀 잘 나왔고요. 잘 나왔죠. 그리고 어제 오후 한 3시 넘어서 독일의 그 GDP 숫자도 예상치보다 잘 나오면서 예. 어제 막판에도 좀 당기는 모습을 보였는데 역시 이제 뭐 미국 경제 활동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개인 소비 지출도 1% 증가해서 1.5% 증가로 수정이 어제 됐기 때문에 예. 미국 시장에서 일단 상승세로 나타났다 볼 수 네. 있습니다. 뭐 그 영향으로 오늘도 코스피가 12포인트 정도 상승하면서 시작을 했지만 예. 역시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조금 뭐 경계를 하는 매물들이 아침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만 예. 그래도 최근에 7월 중순 이후에 미국계 자금이 계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그렇더라고요. 있고 금일도 코스피 기준 뭐 매수가 좀 들어왔는데 역시 이제 그 한 최근 들어서 한 5조 원 정도가 아마 매수로 외국인들이 계속 7월부터. 예,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막 당기니까 다른 뭐 종목들 최근에 굉장히 괜찮았던 어떤 섹터들이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태조 이방원. 그렇죠. 근데 그것도 요즘에 약간 또 더 서변화돼 가지고 네. 태조 리방원. 네. 그 이가 아니고 왜 리냐 그랬더니 네. 2차 전지 전체가 아니고 또 리튬 관련 종목을 간다. 태종 이방원도 있대요. 뭐 또 있어요. 예. 종합상사. 맞아요. 그래서 계속 조금씩 바뀌는데 예. 약간 그런 것들이 조금 세분화되면서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예. 약간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방산도 또 세분화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아무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주도하면서 아침에 지수를 조금 이끌었지만은 역시 그 외국인은 반도체하고 자동차 중심의 현물 매수세가 오전에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업종별로는 뭐 엔비디아 실적 반등 기대 때문에 전기전자 업종 그리고 다운스트림 글로벌 공급 부족 수요에 따른 화학 그리고 이 글로벌 산업재 투자 관련된 뭐 기계나 운수 장비 업종이 주도를 했고요. 오후 들면서 연기금과 투신, 사모 중심으로 기관도 코스피 중심으로 제한적인 매수세가 또 들어왔습니다. 다만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을 앞두고 2,500 정도 수준에서 계속 관망을 하면서 하다가 종가 무렵에는 약간 좀 아래쪽으로 그러니까요. 좀 밀면서 오늘 뭐 밤 11시에 아마 연설을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 부분이 남아 있는데요. 지금 아침에 11시 이후에 이제 연설이 예정되어 있지만 그 전에 PCA 개인 소비 지출이 또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네. 그 부분을 좀 많이 주목을 할 것 같고요. 예. 그거 나온 다음에 파월 의장이 조금 판단을 하고 한 11시쯤에 이제 발언할 것 같은데 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만 예. 지금 그 선물 쪽에서 이 이야기가 되는 부분들이 결국은 올 연말까지 마지막 금리가 3.75로 프라이싱이 돼 있고 내년은 한 4%까지 현재는 프라이싱이 표를 보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5 정도 수준이니까 예. 연말까지 3.75면 예를 들어서 75bp 올리고 그다음에 25, 25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네. 50 올리고 그다음에 50 올리고 25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는 이미 시장에 프라이싱이 돼 있다. 근데 그것보다 좀 더 완화적으로 이야기가 된다면 시장은 오히려 좀 불확실성 해소로 좀 더 상방으로 갈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어떤 포지션에 따른 이제 스타일이 좀 변할 수 있다. 최근 들어서 말씀하셨던 태조 이방원이 더 갈 건가 아니면은 많이 빠진 가치주라든지 밸류상으로 상당히 괜찮은 IT나 자동차 반도체 같은 거. 예, 반도체 이런 쪽의 섹터가 갈 거냐 부분은 아마 오늘 밤 이후로 좀 스타일을 정하고 예. 다음 주 초에 아마 좀 스타일이 좀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어제 밤에 미국 시장은 반도체가 아주 돋보이더군요. 네. 필반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맞습니다. 주요 반도체 업체들, 뭐 마이크론을 비롯해서 다 좋게 결론이 네. 났는데 네네.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뭐 반도체 지수가 오른 만큼 한국의 반도체는 오늘 그만큼은 못 아직은 올랐잖아요. 아니에요. 예. 예. 근데 이제 최근에 반도체 관련된 법안은 사실은 미국 중심의 반도체 법안이잖아요. 그렇죠. 뭐 한국에 수혜를 주는 건 사실은 아닐 예. 수도 있습니다만 뭐 기대감은 여전히 그래도 있습니다. 네. 다만 엔비디아가 3분기 가이던스를 굉장히 좀 비관적으로 줬다고 저희가 평가를 할 수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드만삭스가 3분기가 저점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 그리고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이다 이런 예. 평가를 내면서 사실 어제 미국 장에서는 반도체 주가 상당히 좋았죠. 더군다나 오늘 장중에 발표가 됐습니다만 TSMC가 내년 1월부터 한 3에서 6% 정도 파운드리 가격을 또 올릴 것으로 네. 예고를 했기 때문에 뭐 이것도 나쁘지 않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부 이제 반도체 가격 하락 때문에 반도체 겨울이 온다 또 네. 이제 이야기가 또 나오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DDR5 CPU를 앞두고 상당히 그 재고 조정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고 네. 여기에 따른 급한 재고 조정 때문에 아마 가격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렇군요. 다만 이제 반도체로 보면은 결국은
이 재고 조정의 하락폭이 조금 완화가 되면서 좀 하락폭이 좀 줄어드는 과정. 예. 그 과정이 주가는 바닥이고 이제 돌아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일단은 주가가 오른다 보니까 일부 신한금융투자나 이쪽은 아마 직전 저점을 더 깨기는 좀 힘들다 반도체가. 네. 그런데 3분기 지나면서 하락폭이 좀 완화되는 구간에서 바닥을 좀 형성하지 않겠느냐. 네. 그리고 상승 쪽으로 가는 추세는 얘는 1분기 정도부터 서서히 네. 나타날 거다 하고 있으니까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고 8월과 9월 넘어서면서 AMD나 인텔 모두가 새로운 DDR5 관련된 새로운 어떤 발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네.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연기되지 않은 만약에 발표가 되고 양산이 그 연기가 되지 않은 과정에서 12월 정도부터 AMD나 인텔이 DDR5 관련된 양산을 한다고 나온다면 네. 아마 이 부분은 조금 니치 마켓식으로 DDR5 관련주들은 예. 조금 반응을 한 9월 정도 이후에 확인하면서 갈 수 있다. 그렇군요. 이렇게 전망은 되고 있습니다. 사실 반도체주에 여러 가지 약세 요인이 있습니다만 이 인텔의 부진함, 그죠? 근데 어쨌든 인텔이 미국 대표 반도체 업체로서의 네. 위상을 맞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지원하에서 회복하면서 네. 물론 이제 경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DDR5라든지 이런 쪽에 인텔이 힘을 좀 내준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6만 원, 9만 원의 어떤 바텀 라인에서 한 단계 점프업하는 그런 모습들 기대를 해보고요. 비료 업종 얘기도 있군요. 네, 역시 이제 천연가스가 가장 문제입니다. 네. 표 보여주시면 네. 유럽의 천연가스는 이제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와. 지금 2월 초 메가와트 시당 그 70유로 정도 안팎이었는데 예. 8월 25일 기준 전일 기준 거의 300유로까지 올라왔으니까요. 네. 4배 정도 올라왔습니다. 저게 유가로 환산하면요. 저게 배럴당 500불 수준이라는 그 정도 거예요. 수준입니다. 예. 근데 되게 웃긴 게 예. 유럽과 아시아 쪽의 천연가스 가격은 60에서 70달러 수준이거든요. 네. 근데 미국의 천연가스는 최근에 급등해가지고 이제 10달러 수준입니다. 아, 그러니까 미국의 천연가스가 실어 나르면 되네요. 예, 나르면 되죠. 네. 운반비가 있어서 조금 비쌀 수는 있지만 네. 나르면 됩니다. 그만큼 유럽의 천연가스 워낙 많이 올라와 예. 있는데 근데 문제가 하나 있죠. 프리포트가 불이 나가지고 네. 10월 달에 재개된다고 이야기해서 다소 좀 완화가 될 거로 생각했는데 네. 프리포트가 수출 재개를 적어도 11월 이후가 돼야 된다. 네. 그럼 어떻게 되죠? 재고가 미국에 또 쌓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영향을 미치는 아, 상황이죠. 그래서 그게 그렇군요. 빨리 재개가 돼야 되는데 네. 프리포트 쪽에 수출 관련된 물량은 전체 수출 물량의 20% 수준이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미국 쪽의 천연가스 재고도 최근에 5년 평균 대비 12.7% 습니다. 그래요. 미국 내에도 지금 재고가 음. 좀 바닥이니까 아무래도 좀 빨리 수출이 되고 나면 미국도 올라가겠죠.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럼 천연가스를 대체할 수 있는 원유 수요도 또 올라가는 거예요. 요즘 유가도 바닥권에서 더 안 빠지더군요. 네, 90불 예, 그렇습니다. 선에서. 예, 그래서 살짝 이렇게 유가도 올라온 부분이 보이고, 예. 그다음에 사우디도 지금 오펙 플러스에서도 지금 자꾸 뭐 감산하겠다 이런 이야기 또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유가 관련돼서 지금 사우디와 여러 가지 힘겨루기가 또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보이고요. 아무튼 뭐 비료 부분은 이 천연가스가 이제 어쨌든 쓰이기 때문에 비료를 네. 생산하기 위한 암모니아 아모니아 등. 이런 것도 예. 쓰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표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네. 보여주시면은 이게 이제 유럽 쪽에 여러 가지 이제 화학 제품들을 생산하는 회사들의 이제 지표인데요. 네. 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좀 확대해 주시면은 위쪽에 보시면 네덜란드하고 폴란드 쪽에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 노르웨이 쪽에는 야라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가 이제 비료 업체인데 네. 이 암모니아 생산량을 전체 설비 용량의 35% 줄이겠다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렇군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천연가스 가격 급등 때문에 줄인다는 이야기고요. 네. 야라에 따르면은 완제품 비료 연간 생산량이 약 400만 톤에 이를 것이라 전망하는데 줄어드는 물량이 400만 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료가 안 되니까 원자재 시장에 결국 이제 천연가스가 결국 비료 시장까지 넘어가고 그렇군요. 비료 가격도 올라갈 가능성이 네. 높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고요. 폴란드에 기반을 둔 화학업체인 그 그루파 아조티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도 천연가스 가격이 높아지니까 여기가 그 카프로락탐이라든지 폴리아미드 6 그리고 질소 비료 생산을 완전히 중단하겠다 나왔습니다. 네. 23일부터 이번에 중단됐으니까 이것도 문제죠. 저희 중단한다는 거는 채산성이 안 맞는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천연가스가 너무 급등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올해 다시 한번 곡물 생산량 감소로 또 비료 가격 때문에 갈 수 있다. 네. 그래서 에그플레이션 가격된 이 부분이 하반기에도 또 약간 우려가 그렇군요. 생기는 상황이고요. 네. 여기에 따라서 오늘은 뭐 남해화학, 조비, 롯데정밀화학, 경농, 뭐 유니드, 뭐 효성 OMB, 누보 이런 종목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좀 주목을 받았던 하루였습니다. 자, 아침에 저희 출근길 라이브에서 이 비료 가격에 대해서 제가 이제 농협에 있는 제 지인한테 문의를 하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원재료 가격 상승
으로 인한 비료 가격의 상승을 어딘가 전가해야지 비료 업체들 남의 해양만 하더라도 농협 계열사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이제 통화를 해보니까 정부 그리고 농협 중앙회 그리고 지역 농협에서 이 원가 상승분의 한 80% 정도는 흡수를 해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농민들한테 다 그 100% 전가하면 농사 못 짓죠. 네네네. 그래서 80%를 정도를 흡수를 해준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제 모든 비료가 다 그런 건 아니고 업종별로 조금 종목별로 조금 차별화가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 원재료값 오르는데 그걸 전가를 못 해주는 상황이면 우리 비료업체가 사실 좋을 일은 없는데 맞습니다. 80% 정도는 지역용을 포함해서 농협중앙회와 정부가 보전을 해준다고 합니다. 참고로 곡물 관련해서 보면 다른 곡물들은 수익가가 올라가면 이제 가격 전가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지인들을 통해서 물어보니까 그분이 이제 그 관련된 일을 하시는데 네. 밀은 가격을 못 올리게 한대요. 국내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밀은 못 올리지만 정부가 그만큼 보존을 해주고 밀 가격이 다시 되게 좀 많이 쓰이잖아요. 밀 같은 네. 경우 국내에서. 그러니까 그 가격은 좀 정부가 좀 낮추는 쪽으로 계속 가고 그렇군요. 있다고 하더라고요. 원전도 요즘 좀 활발해요. 일본에서도 네. 야 이거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원전 사고 난 지가 맞습니다. 다시 신규 건설 검토한다? 네, 뭐 일본도 그렇고요. 프랑스도 지금 이제 관련해서 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정책적 문제적으로 17기를 원전을 없애고 네. 3기 정도를 남겨놨는데 이 원전을 안 하면 안 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예. 근데 3기를 왜 이제 또 연장을 할 수밖에 없느냐면 원전 3기로 돌리는 전체 전력 수요가 한 10% 정도는 원전 3기로 커버를 할 수 있다고 해요. 예.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이게 반대가 녹색당 때문에 반대가 되다가 예. 3기도 돌려야 된다. 이게 전기를 10% 정도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뭐 지금 그 우크라이나 쪽도 지금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의 일부 원자로가 이 전력망 때문에 약간 분리가 되면서 일부 이제 원전 관련된 전력망 교체 이슈가 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원전 정비 서비스 중요성도 지금 계속적으로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3조원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원전 건설 사업 수주 이게 또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부분 때문에 원전 관련된 수출 관련된 이슈가 좀 불거지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근데 굉장히 이제 오랜만에 이제 이게 나왔기 때문에 뭐 체코나 폴란드에 대한 추가적인 대규모 사업 발주도 네. 기대감이 있는데요. 굉장히 반가운 일입니다만 일부 이제 뭐 관련해서 G2파워나 에너토크, 현대건설, S&T 에너지 등이 강세였는데 다만 수익성 부분에 대한 이슈가 좀 있어요. 원전 그 수주에 대해서 이번 3조 수준에 대해서 네. 수익성 이슈가 있는데 전체 따는 사업은 40조 중에 3조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 러시아 업체에 약간 하청을 받는 뭐 수준이기 글쎄요. 때문에 왜 이 외부 쪽에 건설 쪽에 맞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주로 들어가 있더군요. 네네 원자로 핵심 사업은 약간 빠져 있다고 알려지고 네. 있고 예, 건물을 짓고 기자재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네. 수익성은 조금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그렇군요. 살짝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봐야 되지만 그래도 원전이 일단 수출이 된다는 점은 추가적인 고무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KB증권이 하나 재밌는 차트를 하나 갖고 와서 제가 따왔는데 하나 열어주시면 예. 과거 2009년도에 원전 수주 이후에 발표 이후에 15일에서 20일 영업이간의 주가 강세가 저렇게 보였다고 해요. 아. 원전에 관련된 수주 발표 직전부터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해서 네. 발표 이후에도 한 15일에서 20일 정도 주가가 좀 더 강세 시연이 이어졌다. 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원전 수준 발표 전에 비슷하게 움직였고 예. 발표 수준 이후에 2009년과 같이 또 움직일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똑같은 차트를 하나 KB증권에서 차트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하나 재밌어서 가져와 봤는데 정말 이렇게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방산업종 같은 경우도 폴란드 발표 이후에 연쇄적으로. 연쇄적으로 그 뒷단에 뭐 호주나 노르웨이, 말레이시아 기대감이 하반기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던 체코나 폴란드 관련된 이슈가 뒤따를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에 대한 뭐 어느 정도 수익성 검토는 좀 네. 있어야 되겠지만은 기대감이 여전히 조금 살아있지 않을까 근데 싶습니다. 사실 이제 원전 관련 주들이 사실 이 정부 이 현 정부 출범 때 굉장한 기대를 받았죠. 네. 왜냐하면 이제 사실 이제 전 정부에서는 친환경이다, 뭐 풍력이다, 수소다 이런 쪽에 무게 중심이 가 있었다면 원전으로 회귀 이슈들도 있었으니까 네, 맞습니다. 굉장히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어요. 주가적인 측면에서 맞습니다. 보면 예, 오히려 예. 주가가 또 빠져버리고. 네, 네. 근데 사실 전 정부에도 그랬어요. 사실 일시적으로 맞습니다. 풍력이나 네, 이런 거 네, 올랐는데 네. 사실
한 5년 평균으로 보면 사실 맞았죠. 별로 못 오른 네네. 측면도 있고요. 그러니까 정책 테마는 항상 거품 끼다가 다시 그러니까요. 제자리에 가거든요. 그러니까 네. 결국 숫자가 안 나오면 시장은 돌릴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일부 최근에 보면은 그 튀르키예 원전 사업을 따냈던 일본 미쓰비시는 건설 비용 폭등하면서 3년 전에 사업을 포기한 경우도 있었고요. 네. 히타치도 영국 원전 사업을 따냈다가 3조 원 정도 손해 보고 또 손 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수익성에 대한 이슈가 추후에 조금 예. 이슈화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저희가 좀 고려를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설, 철도, 건설기계, 철도, 태양광, 풍력 네. 아직 살아있는 테마예요, 그죠? 그렇죠.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고속철도라든지 뭐 수로 에너지 분야에 1조 달러에 가까운 6조 8천억 위안 이거 쏟아부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면서 네. 전반적인 인프라 투자에 대한 극복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관련된 건설 기계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아울러서 고속철도 추가 건설에 이런 부분들이 역점 사업으로 이미 4만 킬로 길이의 고속철도 보유한 중국이 35년까지 7만 킬로를 연장한다고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인프라 관련된 투자 관련된 골조가 나오면서 네. 뭐 S에너지, G2파워, 나노신소재, 대명에너지 같은 풍력, 태양광 그리고 푸른 기술과 같은 철도, 현대두산 인프라코어나 현대건설기계 같은 건설기계까지 인프라 관련주가 오늘 상당히 좋았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마지막으로 이방원의 방 한번 봅시다. 네. 방산주. 방산주가 다 오르지 않고요. 예. 오늘도 사실은 굉장히 세분화된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2차 전지도 리튬이 가고 있는데 방산주 같은 경우도 K2 전차의 밸류 체인 중에 두각을 나타낸 종목이 있습니다. 이 과거에서 지금 보면 이 K2 전차는 1차, 2차, 3차 양상을 거치는 가운데 파워팩, 네. 그러니까 엔진과 변속기 쪽에 상당히 조금은 국산화에 대한 노이즈가 있었던 사례로 네. 보입니다. 1차 같은 경우는 양산 때 독일 엔진과 독일 변속기를 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빠르게 도입하기 위해서 독일제 파워팩 완제품을 사용했던 네. 사례고요. 2차, 3차 때는 국산 엔진과 독일 변속기를 썼는데 이 두산 인프라코어가 엔진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2차부터 이 엔진은 국산이 들어갔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번 4차 같은 경우도 네. 아마 엔진은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가 들어가니까 오늘 괜찮게 주가가 올랐고요. 네. 이번에 이제 변속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게 결국은 S&T 중공업이 변속기를 국산화한다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서 이제 S&T 중공업이 상당히 좀 세분화되면서 이렇게 주가들이 가는 관련주가 거고요. 굉장히 확산되고 또 세분화되면서 네. 어떻게 보면 명암이 좀 엇갈리는 부분도 있고 그러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가는 시장이 아니고 네. 개별화되면서 가고 있고 리튬이 올라서 리튬 관련주도 가지만 어제는 수소나 리튬도 또 가고 이런 쪽으로 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좀 세분화되면서 계속 공부해야 돼요. 예, 정말 수혜가 있는지를 공부를 하면서 네. 종목별로 또 세심하게 가니까 상당히 좀 이게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시장이지만 그래도 정말 수혜를 받는 종목을 찾아서 주가 움직인다는 그렇군요. 점은 저희가 좀 공부를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야, 제가 뭐 사실 방송을 통해서 우리 박근영 부장의 시황을 거의 빠짐없이 듣는 열혈 애청자긴 합니다만은 제가 진행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와, 지금 한 18분 정도 우리 방송을 한 것 같은데 이 제한된 시간에 이렇게 많은 주제와 내용을 다 커버할 수 있는 분이 한국을 포함해서 국제금융시장에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유, 너무 정말요. 저도 뭐 공부하는 입장으로 공부하고 나온 네. 건데요. 뭐 많이 모자랍니다. 저는 사실 없는 얘기를 못 하잖아요. 아이고. 저 정프로 아닙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예. 정말 감동입니다. 네. 뭐 평상시는 이거보다 한 2배 하시잖아요, 그죠? 더 많이 하죠, 사실. 예. 네. 사실 다음 주부터 저희가 아침도 그렇고 또 글로벌 라이브의 개편도 있고요. 저녁도 살짝 개편이 있는데 우리 박근영 부장께서는 든든히 퇴근길 라이브의 시황을 또 책임져 주실 테니까 계속해서 좀 수고해 주시고요. 네. 다음 주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매크로가 특히 올해 같은 경우가 매크로가 시장을 뒤흔들고 있어요. 올해 상반기 보시면 기업들이 잘 못했다는 얘기 안 나오죠. 드디어 3프로TV에서 오건영 부부장의 경제 강의가 출시됐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이유가 뭘까요? 보통 뭐라고 나와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떨어졌다 나와요. 그죠? 금리 인상 우려 때문에 떨어졌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떨어졌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게 뭐죠? 다 매크로예요. 매크로가 시장을 뒤흔들 때가 있어요. 시절이 태평하면 저 같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들을 필요가 없어요. 편안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요, 바텀업 보세요. 포인트예요. 근데 시절이 하수상하잖아요. 시절이. 그럼 뭘 보셔야 되죠? 매크로 쪽에서 나오는 아이디어에 조금 더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 요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프로TV 경제대학 오건영의 경제를 보는 눈
신규 출시 기념 8월 31일까지 얼리버드 특가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을 확인하십시오.